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과학 기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2장이 되겠고요. 2장은 데이터과학으로 퐁당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2장을 마련한 이유는 일단 데이터과학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한번 해보는 형태로 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생겨 있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구조 안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그림은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그런 챕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3장부터는 좀 더 문법적인 요소가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 좀 더 흥미를 좀 돋구고 좀 더 데이터 과학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과학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 수영처럼 수영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많이 수영을 해보면 되겠죠. 예, 그것처럼 데이터 과학도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그려보고 가공도 해보고 통계도 내보고 그래프도 그려보면 좀 더 쉽게 데이터 과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를 다뤄보고 그림도 그려보면서 좀 흥미를 돋굴 수 있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수, 정수, 이런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고요. 혈액형은 A, B, O, AB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는 이런 범주값, 그리고 주소나 이름 같은 문자열 등의 다양한 데이터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형태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좀 쉬운 데이터 중에 하나인 카즈라든지 위멘 데이터, 아이리스, 팁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간단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도구를 챙겨야겠죠. 우리 데이터 과학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한데 이미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R 프로젝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크랜에서 우리가 R을 선택을 했습니다. R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R은 이제 베이스 R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R 다운로드 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크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 받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R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R보다는 RStudi오를 이용을 해서 통합 개발 환경에서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베이스 R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데이터하고 함수기 때문에 괄호를 열고 닫고 요 명령어를 치시면 베이스 R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중에 위민이라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 데이터를 열어보면 키와 몸무게의 정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첫 번째 행 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5개의 행과 2개의 열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행과 열은 또 다른 용어로도 쓰는데요. 행을 샘플 또는 관측이라고 부릅니다. observation이라고 부르고요. 열은 속성 또는 특징 또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structure라는 함수를 나중에 이용을 할 텐데 그걸 이용하면 행을 관측, observation으로 나타내고 열을 변수로 나타냅니다. 이런 형태의 구조, 그러니까 표 형태의 구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정리할 때 이런 표 형태로 많이 정리를 하겠죠. 거의 한 90% 이상이 이런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열어봤을 때 이렇게 변수명이 있고 값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즈 데이터로 한번 다시 보면 카즈 데이터의 스트럭처, 구조를 한번 보자. 이 스트럭처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 카즈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50개의 옵저베이션과 2개의 베리어블 변수가 있다.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옵저베이션이 50개니까 50개의 행과 2개의 열이 있다는 거죠. 이 각각의 열 변수는 스피드와 디스턴스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 뉴메릭이다. 숫자다. 그리고 그 값들이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어떤 데이터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 함수를 많이 쓰게 되겠죠. 데이터 자체를 그냥 보고 싶으면 데이터 자체를 이름을 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카즈라는 걸 치면 스피드와 디스턴스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뭐 표로 보고 뭐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눈에 이렇게 쉽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쓰는 함수가 플롯이라는 함수입니다. 만약에 위민 데이터를 플롯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선형적인 어떤 관계를 볼 수 있는데, 키가 크면 몸무게도 자연히 늘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이런 시각화를 하는 플롯 함수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냥 플롯 카즈라고 하면 이 카즈의 그 변수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는데, 컬러 옵션을 블루로 하고 뭐 x의 레이블을 속도로 하고 y의 레이블을 거리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x축과 y축의 어떤 축 이름을 정의도 할 수 있고요. 포인트 캐릭터, PCH의 번호를 조정을 하면 기호가 바뀌어요. 이런 기호를 좀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시각화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롯 카즈만 실행을 하면 이렇게 검은색 점들이 찍히는 것을 알 수 있고, 컬러를 블루로 선택하면 색상이 바뀌고요. 축 이름은 속도랑 거리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레이블을 X 레이블, Y 레이블 조정을 할 수 있고, PCH 포인트 캐릭터를 바꾸면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모든 명령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 플롯 함수를 어떻게 쓰느냐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물음표 플롯 이렇게 치면 헬프 기능이에요. 그래서 물음표 하나를 쓸 때가 있고 두 개 쓸 때가 있고 뭐 헬프라는 명령어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편하게 어쨌든 물음표 플롯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플롯에 대한 헬프가 뜨게 됩니다. 이 밑에 쭉 내려가면 뭐 examples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제를 보면서 좀 더 쉽게 익힐 수가 있으니까요. 도움말을 이용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예제를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좀 학습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늘 반복을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 공부의 왕도는 뭐 따로 없지만 그래도 뭐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면 공부를 또 잘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면 이렇게 학습 곡선에 나타낸 것처럼 좀 더 이제 데이터 과학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플롯 아까 전에 예를 들면 플롯 카즈라고 하면 카즈 변수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 점증적으로 우리가 뭘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옵션을 쭉쭉 추가해서 좀 더 예쁜 그림을 만들거나 좀 더 이제 가시성 있는 그런 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도구를 잘 사용을 해야겠죠. 우리는 rstudio.com에서 rstudio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 PPT에는 S가 지금 누락되어 있는데요. rstudio입니다.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rstudio의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립트 창, 콘솔 창, 환경 창, 파일 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크립트 창은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명령어들을 저장해놓고 한 줄씩 수행할 때 유리한 창이고요. 콘솔 창은 바로바로 한 줄씩 실행을 할 때 유용한 창입니다. 환경 창에서는 변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 창에서는 지금 내 파일 위치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혹은 뭐 헬프 그리고 그래프 등이 여기서 뜨게 되는 창입니다. 자, 그리고 스크립트 창에 이렇게 소스 코드를 쭉 쳐놓고요. 한 줄씩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한 줄씩 수행을 할 때 한 줄씩 수행하는 방법은 여기 런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줄 한 줄 한 줄씩 실행이 됩니다. 혹은 여러 줄을 동시에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하면 그 드래그된 영역을 윗줄부터 하나씩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같이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업 디렉토리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뭐 set wd 워킹 디렉토리를 바꾼다, 세팅한다 해서 나는 C에 있는 sources라는 폴더 안에
내가 저장하겠다. 이렇게 작업 디렉토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 디렉토리는 getw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수는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괄호로 잘 표시를 해야 됩니다. getwd만 치시면 안 되고요. getwd 하고 괄호를 꼭 열고 닫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그 RStudi오를 이제 실행을 했고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쭉 어떤 설명문이 나오게 됩니다. 윗줄이 너무 많아서 내가 코드를 보기가 어렵다. Ctrl L 누르시면 됩니다. Ctrl L. 여러분들 Ctrl 하시고요. L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걸 칠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고요. 여러분들 Ctrl L을 누르시면 이렇게 윗줄이 다 삭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씩 명령어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수행했던 것 중에 데이터라는 함수가 있었죠. 데이터. 요거를 치시고요. 엔터를 한번 쳐보시면 위쪽에 R 데이터 sets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아까 전에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 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용할 것이 그냥 cars라는 데이터입니다. cars라는 데이터, 스피드와 멈춘 거리, 자동차의 멈춘 거리. 그러니까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멈추는 거리가 늘어나겠죠. 정말 그런지 이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민 데이터가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미국 여성의 그 평균 키와 몸무게를 나타낸 데이터가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치시면 돼요. cars라고 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데이터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더 크게 보고 싶으면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커지고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진행하면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cars라는 걸 그냥 열어보게 되면 스피드와 디스턴스가 있고 각각의 값들이 쭉 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죠. 이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길다. 여기서 다시 컨트롤 L 누르시면 올라가고요. cars라는 데이터를 그냥 열어보기에는 너무 길어서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structur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cars를 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50개의 옵저베이션은 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50개의 데이터가 쭉 나열되어 있고 2개의 변수에 대해서 2개의 변수가 뭐냐? 하나는 스피드, 하나는 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속도가 되겠고 하나는 멈추는 거리가 되겠죠. 속도에 따른 거리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헤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헤드 나중에 배울 건데 하나씩 좀 알려드릴게요. 그냥 맛보기로 알려드립니다. 헤드 cars라고 하시면 기본값이 6개를 앞쪽 6개의 데이터를 뽑아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개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 헤드 cars 10 이렇게 하시면 앞쪽 10개를 뽑아줍니다. 컨트롤 L 다시 누르고 테일이라는 것도 있겠죠. 머리가 있으면 꼬리도 있겠죠. cars 이렇게 하시면 뒤에 6개를 보여줍니다. 뒤에 6개를 보여주고요. 테일, cars 그리고 10 하면 뒤에 10개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가 너무 많다. 이렇게 cars만 하면 너무 이렇게 위아래로 올려서 봐야 되니까 힘들다 했을 때는 데이터를 간단하게 스트럭처 이용해서 보거나 헤드 이용해서 보는 형태로 혹은 테일을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민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5개의 행과 2개의 열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의 첫 번째 변수는 height, 두 번째 변수는 weight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내가 위민이란 데이터를 잘 모르겠어 하면 어떻게 한다? help를 치시면 됩니다. 위민 이렇게 치면 오른쪽에 이제 여러분들 help가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이제 설명이 있는데요. 미국 여성 그리고 30대죠. 30대 미국 여성의 평균 키와 몸무게를
나타내는 데이터 셋이다 라고 나타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열은 height, 키고 인치로 되어 있다. 여기 단위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그냥 값만 보고는 이게 뭐 센티미터인지 인치인지 이런 걸 모를 수 있잖아요. 오른쪽에 항상 헬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 면밀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열은 weight이다. weight은 파운드로 나타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단위 환산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source나 어디서 참고했다라는 참고 자료도 나와 있고, 제일 밑에 항상 이렇게 예시가 있습니다. 이 예시를 따라서 해보면 또 많이 이해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중간에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그냥 이렇게 치면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트럭처를 쓰면 구조를 볼 수가 있다. 헤드를 쓰면 앞쪽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 테일을 쓰면 뒤쪽 데이터를 볼 수 있다. 기본값은 6개씩이고 콤마 다음에 개수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면 물음표 해서 꼭 알아봐라. 요 작업을 우리가 데이터 처음 다룰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데이터를 그냥 기본적으로 다루는 방법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싶다. 데이터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인지 보고요. 여러분들이 케미컬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CO2에 관심이 많거나 동물에 관심이 많다. 이런 관심사가 있을 건데 그런 관심사별로 이렇게 한번 찾아서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시고 그림도 그려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콤마 1, 콤마 2 이런 식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열, 그러니까 행과 열 이렇게 우리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 위민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면요. 키와 몸무게 이렇게 되어 있죠. 키와 몸무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열을 내가 따내고 싶어. 어떻게 해요? 콤마 1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열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콤마 2 하면 두 번째 열 값이 나와요. 이게 지금 열이고요.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1 콤마 이건 행입니다. 첫 번째 행을 뽑아주죠. 첫 번째 행. 이건 열이었는데 열을 그냥 오른쪽으로 쭉 나열한 것 뿐입니다. 세로로 있던 값이 오른쪽으로 쭉 나열된 것이고요. 앞에 있는 1은 이게 첫 번째 값이 이제 58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걸 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크게 키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잘릴 때 표현할 때 잘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11번째부터 실행되는 거다. 보여주는 거다.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0번째 데이터고 이게 11번째 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쪽에 대괄호가 표현되는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이렇게 여기도 대괄호니까 이게 1번 열인가요? 1번 행인가요?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요거는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개수가 몇 번째 개수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행과 열을 콤마로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민 데이터에서 1,2 이렇게 하면 정말 1,2 1,2니까 요거겠죠. 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값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 표현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아, 교수님 갑자기 왜 교재에도 없는 내용을 다루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런 게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궁금한 것들 그냥 한번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문법을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너무 헷갈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그냥 보이는 대로 알려드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냥 데이터를 봐라. 그리고 스트럭처 봐라. 그리고 헤드 이렇게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각각 데이터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렇게 대괄로 해서 콤마 1 하면 첫 번째 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앞쪽에는 행을 쓴다. 만약에 이제 전체 행을 할 때는 이렇게 안 쓰면 됩니다. 비워두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지금 교수님 여기 스트럭처로 봤더니 여기는 왜 달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예, 요 달러 표현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먼 데이터에 위민 데이터에 달러를 딱 치시면 두 가지 이렇게 골라라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변수입니다.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값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이건 아까 뭐랑 똑같냐? 콤마 1과 똑같죠. 이게 뭐냐? height 변수의 그 열을 값을 쭉 출력해라 라는 뜻이고요. 요것은 첫 번째 열을 출력해라 라는 거니까 결국 똑같은 거죠. 첫 번째 열은 키니까 달러를 쓸 때는 변수명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쓸 때는 1번 열이냐 2번 열이냐 이 숫자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열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달러 쓰시면 두 개 나오죠. 이거 weight 해서 보는 거랑 위민 해서 콤마 2 해서 보는 거랑 같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열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달러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컨트롤 L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플롯 카즈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줌을 누르면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큰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그 다음에는 플롯 카즈 다음에 컬러를 한번 바꿔보겠다. 예, 블루로 한번 바꿔보겠다 하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 점들이 컬러가 바뀌었죠. 예,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다음 문장은 더 길고 더 긴데 이거 어떻게 칩니까? 예, 이때 또 하나 알려드릴 팁은 키보드에서 화살표 있죠? 화살표 위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요. 이렇게 내리면 하나씩 또 내려갑니다. 내가 이전에 쳤던 명령어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화살표 위 하고 난 다음에 뭐 X 레이블을 나는 속도로 바꿀래. 속도. 그리고 Y축 레이블을 이거는 거리로 바꿀래.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면 여기에 X가 속도, 여기 Y가 거리 이렇게 됐죠. 다시 오른쪽 위쪽으로 올려서 포인트 캐릭터를 나는 18번으로 바꿀래 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내가 뭐 17번으로 바꿀래. 이렇게 해서 17번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다양한 도형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뭐 이렇게 형태도 좀 바꿔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아까 전에 여기 위에 소스 코드를 쓴다고 했는데 소스 코드랑 요 콘솔 창의 차이는 뭡니까? 자, 콘솔 창은 이렇게 하나씩을 수행할 수밖에 없죠. 한 줄밖에 못 쳐요. 이렇게 한 줄.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교수님 제가 플롯 카즈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플롯 카즈의 컬러는 뭐 이번엔 레드로 해봅시다. 레드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걸 컨트롤 C 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X 레이블도 한번 뭐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X 레이블은 없더라도 뭐 PCH 뭐 18번째 포인트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그려도 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쭉 하나의 소스 코드에 넣어놓고요. 여기서 실행. 그러면 한 줄이 실행되죠. 아래쪽에. 예, 이거 다 지워볼게요. 자, 여기서 run 하면 한 줄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려졌어요. 그리고 또 run 하면 실행되고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또 run, 실행되고 다음 줄로 넘어가고요. 또 실행되고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개의 어떤 그 문장을 수행을 해야 된다. 명령어들을 쭉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씩 이렇게 소스 코드로 남겨놓으면 여기서 저장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세이브로 해서 파일로 저장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불러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콘솔 창에서는 한 문장씩 수행을 하는 거다. 소스 코드는 이렇게 여러 문장을 쭉 적어놓고 내가 원할 때마다 그 문장으로 가서 런을 하면 된다. 이것의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입니다.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하면 한 줄씩 쭉 내려가면서 수행이 됩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수행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한다? 쭉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하면 한 줄씩 쭉 수행을 해주고 콘솔 창에 붙으면서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도 그려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콘솔 창에서는 그냥 하나의 명령어를 칠 때, 그리고 소스 여기 그 스크립트 창에는 소스 코드를 만들어 두고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간단히 해봤고요. 또 하나 더 알려드릴 거는 이제 뭐 get wt, 예, 요것도 있었죠. 예,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작업 디렉토리를 할 수가 있고요. set wt를 해서 여기에 다운표 안에 내가 뭐 C라는 폴더에 뭐 어디 sources라는 폴더로 내가 바꾸고 싶다 하고 바꾸면 예, 디렉토리가 바뀌는 뭐 이런 명령어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조금 감이 오죠. 예, 좀 감이 오는데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첨가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데이터를 볼 때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는 데이터하고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cars라는 데이터를 열어보고 싶다. 그냥 cars라고 하면 됩니다. 얘의 구조를 보고 싶다. 예, 스트럭처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 전에 이제 물음표를 해서 cars를 먼저 한번 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앞쪽 6개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10개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 10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플롯 카즈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옵션은 다양하다. 예, 카즈에서 뭐 컬러 해가지고 뭐 블루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R에서는 이 따옴표가 예, 어떤 문장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여기는 다 쓸 수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에 이제 접근을 좀 하고 싶다.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 카즈의 뭐 어떤 변수, 스피드에 접근하고 싶다. 그리고 카즈의 1번 열에 접근하고 싶다.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좀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걸 하나씩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서 데이터 셋도 있구나. 카즈도 한번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헬프도 한번 보시고 헬프를 보면 이게 마일 퍼 아워고 이거는 예, 피트 단위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트럭처를 보고 헤드도 보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도 그려보시고 데이터도 한번 뽑아보시고 하면서 좀 열심히 해보시면 좀 더 감을 잡는데 시간이 좀 단축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방법과 그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간단히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보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확장된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좀 더 가독성 있고 좀 더 뭐 가공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